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 해 주요 수술은 179만 건이 넘고요. 평균 수술비는 275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알 수 없는 수술비, 걱정 없이 준비해두는 게 좋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수술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바로 수술비 플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도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S사의 통합 전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증권 분석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꼭 필요한 보험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보시다가 보험에 대한 고민,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2가지 전화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 날인데요. 02-316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메시지로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중대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대비할 수 있는 수술비 플랜이 있다고 합니다. 최혜경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혜경입니다. 새해가 되고 처음 이 자리에서 수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작년에 건강검진들 많이 받으셨죠?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아마도 수술이라는 거를 하신 시청자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수술이라는 단어와 과거에 우리가 수술이라고 생각했던 단어에 좀 차이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예전에 수술이라고 하면 왠지 좀 무섭고 좀 큰 질병일 것 같고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요즘 수술은 아 그래 그거 하면 괜찮아 뭐 그냥 좀 편하고 부드럽고 뭔가 안정감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가볍게 시술을 해서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술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여지지 않는 진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의료비는 어떨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네, 근데 수명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보면 우리나라는 여성이 세계 3위예요. 그런데 여성의 수명은 85세로 높고 남성은 7살이 낮아요.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이렇게 암 사망률 또는 교통사고 자살률에 대한 차이가 있대요.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태어난 친구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10년 뒤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자의 경우에는 90세가 된대요. 쉽게 얘기하면 보통 2년마다 1살 정도씩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수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 연령을 훌쩍 넘어가신 분도 있고 이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연령을 다 평균으로 냈을 때 이렇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건강검진이 점점 문턱이 낮아지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수술비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무려 지난 한 해만도 5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수술비로 나갔다고 해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지고 계신 증권에는 수술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잘 들어져 있나요? 실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손은 그거에 대한 의료비 딱
병원 비용만 주잖아요. 수술비는 어떻게 주는지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수술을 많이 받나 보니까 백내장 수술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1위에서 5위 보이시죠? 시청자님들, 이 안에서 나는 이런 수술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있어요. 어떤 거? 백내장은 아직 아니고요. 급성 충수염. 너무 아팠거든요. 이거 수술했을 때 저도 보험 혜택을 받죠. 네. 그런데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무시 못하는 게 바로 이대질환이죠. 이 이대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세요? 보통 진단비, 수술비 이런 걸로 준비하잖아요. 근데 진단비에 대한 보험료는 어떤가요? 싸요? 비싸죠. 싸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또 진단비는 어떻게 줘요? 한 번만. 근데 수술비는 반복으로 주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반복으로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보시면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2017년도에 1만 8천 명이 넘는 분들이 돌연사를 했어요. 가족과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했는데 그 원인의 대부분이 급성심근경색이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을 한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보면요. 6,050만 원이 나와요. 뇌혈관에 대한 부분도 6,050만 원.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반복으로. 그러면 치료를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경우 막히신 분이 또 다른 부위에 혈관이 막히실 수 있거든요. 수술은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진단비는 1회, 수술비는 반복으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풀어드려 보니까 뇌나 심장은 수술비를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 요즘 인공관절 수술 많이 하죠. 그리고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서 앞서 백내장이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수술비에서 백내장 수술비를 좀 축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서도 그래도 140만 원에서 130만 원 내가 선택에 따라서는 어떤 담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중요하고요. 눈에 띄는 담보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담석증. 담석증 같은 경우에 요즘 의외로 수술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수술을 할 때 350만 원이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요즘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은 비염이나 축농증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좀 고생을 하잖아요. 계속 이 축농증이 있으면 오히려 학습 효과도 30% 이상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축농증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35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상해에 관련된 수술비들을 제가 이렇게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중점적으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보시면 뇌에 대한 수술비들은 뭐 워낙 많이 우리가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암에 대한 수술비들도 좀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비파열 대뇌동맥류 내 머리에 시한폭탄이라고 하죠. 이거는 혹시라도 있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건데 이 부분이 고혈압 있으신 분들한테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험을 들을 때 고혈압이 있어서 이 보장을 받으실 수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럼 언제 준비해야 돼요?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요거 개요 유발 특정 질병 수술비 이게 내가 혼자 거동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술을 할 때 보편적으로 100만 원씩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런 수술비를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반복적으로 내가 꼭 어렵지 않아도 디스크 수술을 하고 누워있을 때에도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 거동 못하니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그리고 안과에 이어서 이비인후과 수술비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수술비들은 어떤 거와 같이 나오느냐? 질병 수술비와 같이 더해져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들은 보험료가 싸요. 어떤 항목을 정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질병 수술비는 그거에 대해서 보험료가 좀 그거에 반하면 비싸죠. 하지만 우리한테 가장 좋은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좋은 수술비들을 모아서 과연 보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20년 동안 비갱신이에요.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우리 20살
젊은이부터 50세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보면요. 보험료는 여자 기준으로 했을 때 36,240원부터 53,000원. 남자의 경우에는 4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보험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보장을 전부 다 준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안에서 나는 이 부분이 좀 더 가족력이 있어. 그러니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상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 그럼 상해에 대한 부분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수술비도 이제는 한도를 잡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름이 앞에 붙어 있는 특정한 수술비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 보다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보상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청자님들께서 내가 20년 납으로 비갱신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수술은 반복적으로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수술비에 대한 거는 갱신을 한다라고 해도 납입 면제를 해주지 않아요. 이 수술만 받았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과거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과 더불어서 갱신과 비갱신을 선택을 하시는 부분도 팁으로 알려드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자분들 그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용종 같은 거 떼내셨다고 해서 보험 준비 못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준비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최혜경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수술을 받게 되면 건강도 걱정이지만 부담스러운 수술비 때문에 좀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술비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수술비 플랜을 알려드렸는데요. 나에게 이 수술비 플랜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거나 또 보험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24시간 열려있는 저희 보험 플랜 119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잠시 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 이 약관과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김종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어떤 보험을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S사의 통합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름에서 먼저 보면 알겠지만
통합, 뭔가가 합해졌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얘기는 보험금이 변동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능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CI 종신보험이라는 얘기는 CI 보험과 종신보험을 통합해 놓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증권 제목 안에 각각의 상품 특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상품을 가입하실 때 제목만 보시면 아,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이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한번 전개를 해볼 텐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집에 갖고 계신 내 증권에는 이런 것들이 혹시 없었나? 아,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런 것들은 바꾸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종신보험을 2015년도에 자녀분 거를 가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계약자는 엄마, 피보험자 아들. 그래서 입원 시 수익자가 이제 오땡땡님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돈은 엄마가 넣지만 입원비나 수술비 보험금은 자제분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사망 시 법적 상속인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 오 피보험자님께서 돌아가시면 그에 따른 이제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특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보험 1억에 20년 납으로 이제 11만 7천 원짜리 이제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서 특약보험료들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리려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기 네. 때문에 제가 이제 빨강색, 파랑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보면 이제 주보험에 재해치료비, 특정 수술, 뭐 입원, 암치료, 항암, 두 번째 CI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 네. 재해치료비나 입원 특약, 특정 질병 이런 것들은 시청자님들도 증권의 내용을 그냥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3년 갱신에 3년 최대 80세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이 재해치료비 특약 3년 갱신 1,800원을 3년에 한 번씩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료를 80세까지 계속 오르는 보험료를 계속 낸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 가입 당시에는 1,800원이지만 3년 후가 되면 1,800원 이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매년 올라가서 이제 그러면 뭐 계속 갱신되면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 계속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한번 오늘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도 보면 고도장애, 재해사망, 재해상해, 재해장애 이런 것들은 종신의 65년 납이기 때문에 만기이기 때문에 특약은 80세까지 보장을 해주고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신 CI 특약이라는 게 있죠. 이게 기본 주계약은 종신보험이었는데 이런 CI 특약, 두 번째 CI 특약을 넣음으로 인해서 CI 보험을 같이 탑재해 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달 보험료를 얼마를 내시냐면 14만 2,220원을 내고 있지만 요 뒤에 있는 두 개 특약과 앞에 있는 이 파란색 특약은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3년 후가 되면 14만 2천 원이 아닌 그 이상의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빨강색으로 해놨던 그 특약들만 몇 가지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 주보험은 말 그대로 얘는 종신보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1억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직전월 계약 해당일에 계약자 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드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이번 기본 보험금이 많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약으로 특정 질병 수술 보장 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특약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암 수술혈과 4대 중증 질병 수술비를 보장을 해드리는데 암으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이제 수술하면 무조건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얘는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술비를 다르게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이제 관열 수술을 하시게 되면 300만 원을 드리는데 내시경이나 카테터, 신의료 수술 이렇게 이제 복강경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걸로 하시게 되면 이제 100만 원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의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무조건 암 수술이라고 해서 관열 수술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간단한 수술로도 많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랬을 예.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의 증권도 관열, 비관열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4대 중증 질병 수술비는 뭐냐면 뇌혈관, 심질환, 폐질환, 간, 췌장을 말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비를 다르게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혈모 세포 이식과 5대 장기 이식 수술도 이제 공여자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수혜자만 해당이 되는 걸로 네. 1회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열 수술은 그럼 무엇이고 내시경 수술은 어떤 거고 카테터 수술은 어떤 건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관열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대로 칼로 절개하는 수술로 메스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절개가 이제 피를 본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술이 바로 네, 관열 수술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수 의료기구를 사용해서 인체 내부를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행해지는 수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컴퓨터 로봇 수술 같은 경우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카테터 수술은 이제 풍선을 넣어서 공간을 넓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수술, 카테터. 예. 그 다음에 신의료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최신의 수술 기법으로 해당 부위만 딱 쏘는 거. 그러니까 사이버 나이프나 뭐 감마 나이프, X선을 이용한 그런 수술 방법들.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들을 보험금을 좀 적게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수술은 이렇게 수술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냥 암으로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얼마 이렇게 돼 있었지 이렇게 관열, 내시경 나눠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특약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CI 특약과 두 번째 CI 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CI 특약을 보시게 되면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로 진단을 받았을 때 4천만 원을 드리고요. 두 번째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로 또 다시 재발을 하게 되면 네. 2천만 원을 드린다라는 건데 대부분 두 번째 CI 특약은 내가 첫 번째 CI를 진단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받았을 때 2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1년이 지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생존보험금으로 600만 원을 드린다라는 것이 눈여겨볼 만한 이거는 장점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년 지난 생존 시 600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 밑에도 보면 제가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는데 이제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CI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 다른 그룹, 이게 A, B, C, D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네. A그룹에 암이 발생을 했는데 두 번째 뇌졸중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첫 번째 암에서 다른 암으로 다시 한번 발병을 했거나 아니면 발병되지 않고 그냥 사망을 하셨거나 그랬을 경우 세 가지 경우에 이제 한 번 1,000만 원, 2천만 원을 한 번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내가 생존해서 600을 받았다라고 하면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룹의 CI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다른 그룹에 해당이 됐을 때 2천만 원이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이 도대체 뭐냐 궁금해하시잖아요.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인체도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보시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말기 폐 질환을 우리가 중대한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대한 수술은 이제 화상 및 부식을 포함하면서 5대 장기 이식 수술, 관상동맥 우회 수술, 뭐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 수술.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어렵고 굉장히 큰 질병이다라는 네,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암이라고 했을 경우에 약관상의 정의와 중대한 CI라고 했을 때 약관상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자면 암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조직 세포가 이제 파괴되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예. 네, 근데 이제 CI 보험은 악성 종양세포가 존재하고
치면 파괴적인 증식이다라고 하는 이제 단서 조항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이 중대한 암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의 정의도 뇌의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의식장애와 운동마비를 수반하는 증상을 우리가 일반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중대한 뇌졸중은 여기에 영구적인 심경학적 결손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래서 내 몸에 25% 이상의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중대한 뇌졸중으로 보험금이 나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범위를 보시게 되면 뇌혈관 질환이 100%라고 보면 네. 뇌졸중은 66.1%가 발병을 합니다. 더 작은 범위이고. 예. 그다음에 뇌출혈은 9.2%로 더 줄어들어요. 9.2%면 뭐 10%도 안 되는 그런 거죠. 확률이네요. 근데 여기에 예. 중대한 뇌졸중은 통계로 몇 %야라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더 미미한 것이 중대한 뇌졸중이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서 조항이 너무 많으면 아드님께서 실제로 보장을 받을 확률이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의 정의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급성 3개의 관상동맥 중에 어느 하나가 이제 파괴가 괴사가 되면서 조직에 이제 괴사가 일어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대한 그 급성 심근경색증은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죠.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 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온다. 또한 심전도 변화와 심근 효소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고, 이 예. 혈관 질환의 범위도 보시면 뇌혈관이 100이라고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도 무려 1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그보다 더 밑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제가 갱신과 비갱신을 보여드렸잖아요. 자제분께 갱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30세 분이 어떤 보험을 20년짜리를 가입을 할 때 23,520원을 20년을 냅니다. 그러면 총 560만 원을 내시는데, 갱신으로 들이시게 되면 처음에는 1,700원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23,000원보다는 1,700원이 좋으니까. 근데 얘를 80세까지 오르는 보험료로 계속 내기 때문에 1,480만 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는 더 들어간다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갱신과 비갱신의 보험료 차이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이제 재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30세 미만의 자제분들이라고 하면 암이나 뇌, 심혈관의 보장 범위를 혈관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폭넓게 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추가납입 수수료를 고려한 생명보험의 보장과 저축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 갱신 대신에 비갱신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 S사의 통합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머님께서 자녀를 위해 준비해주신 보험이었는데요. 갱신이 일단 너무 많았고 보장의 폭이 좁아서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던 증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내가 가진 보험 좀 구멍이 있는지 의심이 가시거나 보험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이렇게 증권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드리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에게 전화와 문자 바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보험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전화를 통해서 먼저 보험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아는 분 통해서 남편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포크레인 운전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정년도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가입할 때 몰랐는데 보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TV 보다 보니까 갱신인 거죠. 갱신이 좀 많다고 느껴지셨어요? 네. 예. 보험료를 이제 계속 내야 돼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가입할 때 한꺼번에 가입했는데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도 좀 확인해보고 싶고 이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너무나 잘 주셨습니다. 남편분 예.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남편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4살이에요. 54살이시고요. 네. 지금 아프시거나 좀 우려되는 점이 있으실까요? 그런 거는 특별히 없어요. 지금은 건강하시고요. 네. 자, 그럼 뭐 보험료가 일단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리모델링을 네. 한다면 원하는 좀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갱신으로 돼 있으니까 네. 예, 그런 갱신이 아닌 걸로 해야 된다고들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런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갱신에 대한 부담도 줄여드리고 보장의 폭도 넓힐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화면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54살 되신 남편분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2017년도에 3건의 증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교보생명에서 생생플러스 건강보험, 그리고 현대해상의 퍼펙트골드 종합보험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교보생명에서는 실손 의료보험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25만 7천 원 정도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자, 포크레인 운전을 하는 남편의 증권을 지인분을 통해 준비를 했는데요. 방송을 보다 보니까 갱신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편의 증권에 대한 리모델링 의견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신경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 보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았던 예. 증권이었던 것 같으세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분석을 좀 해봐 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 교보생명의 생생 플러스 건강보험이고 납입이 20년 갱신이세요. 그리고 보험료가 13만 원이고 보험 기간, 보장받는 기간이, 주계약 쪽은 100세까지 보장이고, 특약 쪽이 80세에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보장 내용을 보면 6대 질환 진단비로 각각 1,500만 원을 받게 돼 있으세요. 이 6대 질환 진단비라는 것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중증 치매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요때 각각 1,500만 원이고 암진단비가 1,000만 원, 전립선 암이 500만 원, 그리고 7대 생활질환 진단비라고 생활비라고 그래서 아까 6대 질환 진단비와 암 진단비를 포함해서 7대 질환에 걸렸을 때 매월 50만 원씩 36개월을 확정해서 지급해 드린다는 내용이 있고 나머지 특약들이 조금씩 있으세요. 근데 이 보험은 진단비가 각각 나오고 생활비가 확정이 돼서 나온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단점으로 갱신이세요. 우려하시는 갱신이잖아요. 지금 이건 20년 갱신인데 지금 남편분 나이가 50대 중반이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0년 뒤에 한 번의 갱신은 꼭 맞이하시겠고 건강하시다면 또 뭐 2번 갱신까지도 가실 수 있겠죠. 근데 한 번 갱신만 돼도 보험료 납입하는 게 20년만 납입해도 한 3천만 원을 넘게 납입을 하세요. 근데 2번째 갱신일 때는 보험료가 또 오르겠죠. 2번 갱신하면 오른 보험료로 또 납입을 하셔야 되니까 총 납입하는 게 뭐 6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가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보면 진단비가 암 진단비 같은 경우 2,800만 원 생활비까지 해서 받으시는데 낸 보험료 대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보이고요. 그 두 번째 문제점은 전립선 암이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세요. 500만 원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소외감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비 지급이 되지 않으세요. 근데 전립선 암이 예전에 1997년도에는 암 발병 순위가 10위에 해당이 되셨는데 지금 2013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발병 순위가 4위라고 합니다. 예. 네, 이건 또 2013년 통계 자료니까 지금은 또 한 3위에 좀 있으면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발병 빈도가 굉장히 높은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소외감이라는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보면 뇌의 6대 질환에
뇌출혈이라고 되어 있어요. 뇌출혈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뇌혈관 질환이 100%라고 하면 뇌출혈은 발생 빈도가 9.2%밖에 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내가 유지를 할 수 없다면 필요 없는 보험이겠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어야 되는데 이 보험은 그렇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가장 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퍼펙트 골드 종합보험이라고 이건 납입 기간이 25년 납이에요. 참 길죠. 그리고 보면 이 안에도 일부 갱신 특약으로 복층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는 10만 6천 원이고 보장 내용을 보다면 상해 사막이 3억이나 되어 있고 상해 후유장애 1억, 골절 진단비가 무려 200만 원, 상해 수술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만 원, 입원비 4만 원 등 보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사람보다. 그리고 시청자님 이 보험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네, 근데 몰랐어가지고. 예. 네. 네. 보통 이 보험들이 주로 보장 내역이 상해 쪽이세요. 다치시는 보장 내용인데 보험료가 10만 6천 원 굉장히 가하세요. 왜 가하냐면 직업이 포크레인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럼 일반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 위험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같은 보장을 해서 똑같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보장이 과하세요. 굉장히 과하시니까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보생명 실손 의료비 보험 월 21,800원이고요. 이 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이고 어느 회사나 보장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추가로 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져가셔야 되는 보험이니까요. 네. 그러면 총체적으로 세 가지 보험을 봤을 때 이 집의 문제점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갱신이죠. 갱신의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가장이시잖아요. 근데 사망보험금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굉장히 많이 3억이나 준비되어 있는데 질병 사망보험금이 없습니다. 보면 상해로 사망하시는 위험도 있지만 사실 질병으로 사망을 하는 위험이 훨씬 더 높겠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큰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생생 플러스 종합보험은 제 생각에는 정리를 과감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퍼펙트 종합보험은 과한 보장이니까 보장을 줄여서 일부 정리를 하시고요. 세 번째 실손 의료비는 유지하시는 쪽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는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새로 보험을 좋은 거를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했을 때 손해보험사에 착한 보험이 있어요. 무해지 환급형이라는데 이 보험은 해지 납입 기간에 해지를 하셨을 때 해지 환급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근데 만기가 지나고 납입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지 환급금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한 30% 정도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납입은 20년만 납입하시고요. 보장 기간은 100살까지 보장을 받으시게 됩니다. 주요 보장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사망보험금 없으셨잖아요. 질병 사망보험금은 많이는 아니고 2천만 원만 탑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또 비싸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후 정리장문, 내가 사망을 했을 때 장례비 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한 2천만 원 정도 모안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뇌출혈의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뇌졸중으로 진단비를 바꿔드렸어요. 뇌졸중은 한 보장받으실 확률이 한 66% 이 정도 되니까 네. 보장 폭이 좀 넓어지겠죠.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을 넣어드렸는데 전에 문제됐던 전립선 암 500만 원이었잖아요. 이 일반 암 진단비에 전립선 암이 포함이 되니까 전립선 암 진단비도 3천만 원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아까 수술비 플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복 보장이에요. 진단비는 비싸지만 수술비는 저렴하니까
반복 보장될 수 있게 해드리고 성인병 수술비도 같이 반복 보장 받으시라고 탑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보험료가 월 보험료가 14만 원을 납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이렇게 그전 거하고 보완했을 때 보면 총 납입 보험료가 한 달에 21만 1,800원을 납입을 하시니까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3만 6천 원 정도 경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린 리모델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가장 중요했던 갱신을 비갱신으로 전환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뇌출혈을 뇌경색, 뇌졸중이 포함된 진단비로 변경해드렸고 전립선암 진단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망보장도 넣어드렸으니까 그리고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경감이 되었다는 점이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잘 들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남편 증권 문의를 주셨는데 이 네. 도보생명의 생생플러스 건강보험은 걱정하셨던 대로 갱신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다가 가성비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정리 의견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현대해상 종합보험도 뭐 보험료를 너무 비싸게 준비를 하셔서 좀 일부 정리를 좀 하시고 무해지 간편 건강보험 비갱신으로요 더 저렴하게 보장의 폭은 넓혀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드렸거든요. 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험 관리 잘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42세 여자고요. 네. 2013년도쯤에 제가 지인분 통해서 보험을 점검받고, 이게 리모델링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예.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저에게 보내주신 증권은 리모델링 후에 증권을 보내주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아프시거나 우려되는 점 있으실까요? 아, 네, 아픈 데는 없어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네. 리모델링을 한번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입한 분에게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받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예전에 들었던 거라서, 예, 그냥 그 이후에 아는 지인분 통해서 점검해 주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네. 잘 돼 있는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42살 되신 여성분의 증권인데요.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 통합보험을 준비해 주셨고요. 우체국 상해보험 그리고 삼성화재 암보험을 80세 만기 20년 납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17만 3천 원가량 납부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네요. 자,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2013년도, 2014년도에 리모델링을 이미 한번 했습니다. 제가 리모델링을 잘 한 건지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좀 확인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종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아, 네, 따뜻하네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리모델링을 한번 받으셨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방송도 많이 보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서 일단 너무 반갑고요. 일단 첫 번째 지금 그 리모델링 2014년대 받았던 거를 제가 보니까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암진단비랑 뇌졸중, 심근경색, 뭐 30대 질병 수술비 300만 원, 입원비, 수술비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잘 가입을 그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우체국 보험과 이제 삼성화재 그 암보험이 지금 가입돼 있으신데 이것도 그때 왜 리모델링을 왜 안 하셨는지 그러게 80세 만기라서 그냥 가져가시려고 하셨었나 봐요. 네, 보험료도 별로 안 비싸고 해서 이거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체국 상해보험은 보험료는 19,000원이라 얼마 되진 않는데 이제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때 1억이 나가고 휴일교통재해 2억 이렇게 단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냥 재해 사망 얼마 이게 범위가 가장 더 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절 진단비 30만 원만 돼 있으시고 삼성화재 암보험도 이제 암 진단비 2천만 원과 암 수술비 100만 원, 입원비 5만 원 이렇게 해서 80세까지만 되어져 있으세요. 근데 이제 가정 주부신 거예요? 네? 지금 주부신 거죠? 아, 네네네. 주부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신 거 보니까 주부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제가 보면 그 전에 지금 그 알파 플러스로 리모델링 하신 거 잘 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보험료가 좀 저렴했었기 때문에 지금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요즘에 작년부터 이제 보험사들도 어떤 경쟁적인 것들 때문에 그러는지를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도 저희가 이제 PPT에서나 제 증권 분석에서나 보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이제 보장 범위를 좀 넓게 수술비나 진단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암 진단비도 지금 3천만 원 있으신데 이제 유사암 진단비가 과거 거에는 3천이면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시청자님들이 이제 유사암이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아세요, 혹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유사암이 뭐냐면 갑상선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을 유사암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암진단비의 10%만 보장을 해드렸다면 요즘에는 암진단비랑 동일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갑상선암이나 뭐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이기 때문에 많이 판매를 하면 보험사에서 손해율은 높아지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한도가 많이 열어져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알파 플러스는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그때는 보험료가 좀 저렴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체국 거나 삼성화재 암보험을 정리하셔서 암진단비 2,000에 유사암 1,000만 원 요렇게 하면 한 35,000원 돼요. 네.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여기다는 지금 말씀은 다 안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나온 수술비 관련해서 그 심혈관과 뇌혈관의 어떤 수술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탑재하셔도 보험료 한 이제 42세시기 때문에 한 2만 원, 2, 3만 원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정리하셔서 하나를 가져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손해보험사에 지금 갖고 계신 알파 플러스는 유지하시고 2개는 정리하셔서 그 유사암 진단비와 나머지 갖고 있는 거에 뇌 심혈관에 대한 보장 범위가 약간은 적으니 그거를 같이 충족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현재 지금 내고 계시는 17만 원에서 동일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한 1, 2만 원 정도만 더 추가가 되시면 유사암과 허혈성 이런 부분들까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네. 리모델링을 하신 증권을 보내주셨는데 메리츠 화재 네네. 통합보험은 준비 잘 하셨다고 하고요. 이 만기가 짧은 우체국 상해보험 그리고 삼성화재 암보험은 좀 정리 의견을 주셨어요. 대신에 좀 저해지 보험으로 뭐 3만 원대의 납입료로 암에 대한 보장 좀 튼튼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수술비에 대한 플랜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생기시면 또 연락해 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번째 시청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험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도 하나 살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8715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가족력이 있어서 뇌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다면 신경이 쓰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신경이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준비하시려면 뇌 쪽이 또 비싸잖아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또 많이 비싸세요. 근데 진단비를 예로 드리자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을 때 보험료가 한 2만 원이라고 하면 뇌졸중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또 조금 줄었잖아요. 그래서 진단비로 1,000만 원 같이 받았을 때 10,000원 정도 납입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수술비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 수술비 1,000만 원을 받게 되신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로 1,000만 원을 받으시려면 보험료로 한 4,000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진단비는 일회성이에요. 한 번만 드리고 수술비는 반복해서 드리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우시고 보험료를 납입하기가 작은 것을 원하신다 그러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술비로 해서 수술비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보장 범위도 넓게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다. 네,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뇌졸중으로 준비를 하시면 10,000원
원이면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반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비로 준비한다면 4,000원으로도 좀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보험플랜 119에서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보험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신다면 1:1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20번으로 문자 메시지도 계속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